민주당 상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청래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명청 갈등 시즌 2가 이제 본격화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정 대표의 책임론으로 좀 시작되는가 했는데, 그 이면에 이제 다가오는 8월 17일 차기 당권 경쟁에 좀 명심을 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좀 두 분은 하나하나 볼게요. 이 대통령 메시지부터 좀 보면 최근에 해외 순방에 나가서도 이 본인의 X에 상당히 긴 글을 올리면서 여당의 책임론을 좀 지적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굉장히 길어요. 여기 이제 막스 베버의 그런 얘기도 같이 쓰면서 책임윤리 이걸 좀 인용하면서 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 사실상 뭐 정청래 대표를 저격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먼저 김주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뭐 문제 지적, 당 지도부가 지난 선거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는 계속 나오긴 했는데, 그게 분출된 게 3월 8일에 아니 6월 8일 죄송합니다. 6월 8일에 있었던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사실상 이거는 성공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고 이제 당대표한테 책임을 돌렸고, 여기에 이제 응수를 한 게 먼저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출사표를 던진 거죠. 딴지일보에 예전에 딴지일보에 민심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그 8일에 그게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14일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적은 거. 그럼 대통령은 이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국회를 존중하지만은 좀 이렇게 숙고를 해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숙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길 가겠다라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대통령이 막스 베버 얘기한 거에 더해서 오늘 조승래 어제 먼저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하기 위해서 그만둔다라는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어준에 나가가지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공소 취소권하고 스타벅스권 이런 것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김어주 방송에서 얘기를 했군요. 네, 오늘 아침에 나가서 조승래 전쟁이에요 이거는. 연장만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이거는 이미 전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피할 수 없는 한판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말은 점잖게 하고 뭐 그 와중에 오늘 또 정청래 대표가 또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뭐 위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갔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막스 베버 얘기는 대통령이 3월 달에도 한번 했었어요. 아, 3월에요? 언제? 3월 30일 날 무슨 타운홀 미팅인가 어디 하는데 그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하고 신념윤리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유시민 ABC론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막스 베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겁니다. 책임윤리와 신념윤리. 이 맥락은 뭐 문조 털레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이 한 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되게 지금 저들은 신념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다라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이름만 빼고 확인을 해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해외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SNS에 이렇게까지 지켜할 정도면 굉장히 분노가 좀 느껴지는 글이기도 했는데, 옛날에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건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동남아에 가서 거기다 계속 댓글 다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그쪽 그 대통령이나 그쪽에 권력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국내 문제에 그렇게 계속 개입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 다급하다요.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거의 전쟁,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문으로 시작되는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정청래로 이어지는 이른바 운동권 과거에 그 세력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운동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거나 입장을 바꾼 이재명, 그다음에 김민석, 그다음에 송영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두 세력이 정치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아주 지금 이제 사생결단의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게 왜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냐면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은 여기서 만약에 김민석을 당선시키지 못하고 정청래가 당선이 되는 순간에 나는 이제 레임덕이다. 그리고 저기에 휘둘리게 된다.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마 지난번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와갖고 통과가 됐었잖아요.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할지 모른다, 나를.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 욕을 먹든 말든 간에 나한테 개입한다고 하든 뭐 하든 간에 나는 무조건 김민석이나 혹은 안 되면 송영길이라도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고 그 반대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번에 지면 대통령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지금 떠도는 얘기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워낙 수입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입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수입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혹은 뭐 그냥 속된 말로 이거는 뭐 혹시 해외라도 남긴 재산은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 싸움에서 지면 아마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지도 몰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냥 죽도록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조털레 사실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조털레유의 사실은 현역 정치인은 조국하고 정청래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현실 정치에서 떠나신 분이고 뭐 김어준은 이제 총수고 뭐 유시민은 이제 스피커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을 그렇게 열심히 밀었는데 조국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 진영에는 뭐 더 다른 사람이 상징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정청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꺾인다? 그러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절박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전면적인 레임덕, 저는 연성 레임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진짜 레임덕이거든요. 근데 그 집권 이제 2년 차, 방금 시작했는데 그러면 장관이나 그 밑에 공무원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들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은 정청래가 되면은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근데 정청래 줄을 쓸 수밖에 없으면은 당 장악이 안 되고 입법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정청래 마음대로 완전히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또 정청래 간판으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 이번 결과가 그러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라고 보면은 갈아야 되겠다라는 게 약간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생존의 문제인 거고. 좀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뭔가요? 문조털레요 반대편에는 한강 새똥 돼죽일. 기네요.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한번 검색해봐요. 한강 새똥 똥 돼죽일. 돼자가 돼지할 때 돼자예요. 돼죽일. 그래서 읽어주면 한준호 강두구 새 김민석 예전에 김민세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똥 이동영 돼 김용민 돼지라고 옛날에 보통 불러서 이동영 그리고 주 이현주 길 송영길. 그래서 반대 진영에서는 한강 새똥 돼죽일 이거를 그래서 이게 용어와 용어가 지금 막 맞붙이고 있다. 문조털레유도 이제 거기에다가 최후까지 붙여가지고 뭐 문조털레유최 막 이렇게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이쪽도 지금 한강 새똥 돼죽일. 이게 그 감정선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완전 갈라져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게 내전은 그 스피커들도 지금 최후금 문 닫았어요. 2주 동안 지금 휴방했어요. 맞아요. 매불쇼.
최강욱 씨도 아니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최강욱 씨도 나 이제 안 나올래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내상 입고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쪽이 지금. 예.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저번에 박찬대 의원과 이제 정청래 대표 그때만 봐도 의원들은 박찬대를 좀 많이 밀었다. 그리고 명심도 박찬대에 있었다 했는데 네. 결국에는 깠을 때 정청래 대표가 됐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어떤 분은 정청래한테는 당권 은행이 있다. 당권이 이미 당심 은행이 있다. 그만큼 당심에 대한 지지층이 굉장히 세다. 이번 전당대회도 비슷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동의하시는지. 그때랑은 예. 저는 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예. 반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격차가 이제 많이 안 나게 네. 갈 것 같은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한 62%인가 얻었고 저기가 35%인가 뭐 대략 그 정도 얻었어요. 하여간 맞아요. 뭐 예. 그 정도 얻었는데 그때는 두 사람 다 친명을 외쳤고 예. 사람들 의원들이 많이 박찬대를 선택했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고 반명은 아니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본 것과 있고 또 하나가 그때 민주당 지지층들의 가장 큰 거는 네. 검찰 개혁을 이번에 못하면은 안 된다라는 굉장히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검찰 개혁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집권을 하면은 그거를 예. 자기들은 칼로 쓰려고 하는 게 있고 이재명도 그럴 것이다. 근데 검찰 개혁을 더 잘할 거는 정청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선거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번 선거에서는 일단은 지금 9월 달에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서 8월 달에 형사소송법을 포함해서 보안수사권 등등등을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네요. 지금 예, 바꿔야 되는데 정청래가 그래서 참전을 한 거예요.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고 나는 무조건. 그러네요. 그들의 그 원하는 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전선이 하나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 1인 1표제 뭐 이런 예. 룰을 가지고 이제 생기는 거죠.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반면까지는 몰라도 비명인 거는 너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헷갈려서 하지만은 정청래한테 표를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대로 다 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 표를 봤을 때 김어준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진짜 완전 혈전이 벌어지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예. 예, 진짜 혈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결국은 호남이죠 뭐. 호남. 호남이 예.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호남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정청래 대표와 이른바 친문그룹에 대해서 호남의 생각이 뭐냐? 예. 가장 많은 당원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좀 굉장히 그래서 아마 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8월까지는 이게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상키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갈 겁니다. 이제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예. 나 살자 뭐 이런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얘기들이 오갈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엔 대통령도 다시 이제 귀국을 하시면 좀 더 적극적이고 참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그 대통령의 참전에 대해서 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될 것이고 예. 그래서 민주당도 아무튼 이번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그 심각한 일들 굉장히 심하게 벌어질 것 같다는 예. 예상이 됩니다. 참 이런 당청 갈등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격화될 것 같아서 좀 더 주목되는데 한 가지 더 최고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양상이 과거 유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이때보다 더 격화된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동의하시는지. 예.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80년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은 악이에요. 절멸의 대상이에요. 이게 아주 많이 드러난 게 예를 들면 검찰에 대해서 예. 언론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 이른바 문재인 이 주류들이 운동권 주류들이 예.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주 우회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이고 상대방이 악이라는 그룹을 이렇게 정해놓고 예. 그 그룹에 대해서 잔인하고 그리고 집요한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검찰개혁 외치는 분들은 내가 검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분들은 검찰에 갈 일이 평생 없는 부분들이 99%일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만나본 적도 없을 거예요. 검찰의 정치검찰이라는 것은 아마 10%나 되나요? 그 검사들의. 예. 근데 나머지 일반 검사들이 그 검사들이 다 악입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예. 경찰 나쁜 경찰 배드캅이 있고 굿캅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 전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군도 마찬가지고. 예. 어느 집단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문조털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예. 그런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그 평생을 거기에 푹 젖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고 자기들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이재명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의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이 예. 싸움 더 잔인해질 겁니다. 대통령 들어와서 더 얘기 세게 할 거고 거기에 반발이 더 세게 나올 것이고. 예. 그럼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우리가 저분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더 비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 부정선거다라고까지 갔잖아요. 예.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황교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황교안식으로 가서 나는 그 황교안 씨 주장대로 하자면 이거잖아요. 부정선거였다 이번 선거는. 왜?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고 그다음에 유이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고 그다음에 박완수 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있고 한동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부정선거를 했대요 지금 또.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순간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좀 더 합리적인 집단으로서 합리적인 건강한 보수로서 재건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똥볼을 차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저쪽이 너무 못하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그 이지은 대변인이 지금 사퇴는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퇴하기 전에 논란이 됐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좀 여당 책임론이 결국에는 당무 개입이고 이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랑 좀 비슷하지 않냐 약간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좀 친정계의 본심이 좀 담겼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지은 대변인은 솔직히 좀 안타깝다. 예. 이용당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같이 한 게 누구였냐면은 하나는 최강욱, 예. 하나는 박시영이었어요. 예. 이들이 이제 팀 김어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지은한테 그런 발언을 끌어낸 거예요. 근데 이지은이 그때 한 얘기를 보면은 제가 예. 정치를 시작한 게 이제 윤석열 때부터 봐왔고 그랬는데 이거 윤석열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일단은 잘 모르면은 말하지 마라. 이게 그 정무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신다. 이 예민한 상황에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특히 당 대변인은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모호하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대통령도 중요하고 정청래 대표도 소중할 거 아니에요. 당 대변인이면은. 그래 이런 거는 끼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껴가지고 말을 한 게 정부 감각이 떨어진다. 예. 어쩔 수가 없다. 좀 안타깝지만은 더 문제가 이제 박시영,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 그리고 지금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거의 전쟁이에요. 제가 이 전쟁에 긍정적인 거를 하나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네, 어떤 건가요? 김어준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지금은 어쨌든 많이 와해됐다. 예, 저는 김어준이 민주당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매우 민주당에 대한 해악이기도 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해악이라고 보고 저만큼 오랫동안 김어준을 이렇게 비판해온 사람이 없거든요. 예. 예전에 진짜로 나만큼 예전에 내가 시사인에서 예. 그 주간경향이 예전에 한번 김어준 특집 한번 썼잖아요. 했었죠. 그때 그때 시사인에서 예. 한번 내가 발언했는데 네. 시사인 구독자 1,000명 빠졌어요. 일주일 만에 1,000명 빠졌어. 와. 근데 지금은 김어준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얘 권력화돼 있고 무책임하고 예. 절시키고 이런 게 이번에 하정우한테도 노래 시켰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예. 무책임한 지만 좋으면 돼. 이기적인 인간이 낄낄대 이런 애는
있으면 안 된다.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게 예. 이제 내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김준일이 옳았다. 갈 길이 멀어.